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중에 우리가 인류 사이에 연대, 천지 만물이 현재적으로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세월에서 연대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9년이라고 하는 4월 11일, 4월 10일이죠. 4월 10일, 4월 열자죠. 열자. 10일이다. 4월 11일이 되어서 우리는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하나의 씨름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씨름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 교회라고 불리는 단어나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내용, 즉 영어로 하면은 National History Identification 이런 세 단어로 되어지는 국가 역사 정체성 요 표현입니다. 이걸 또 축약해서 다른 용어가 나오면은 또 좋죠. 간단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이런 게 확산이 돼야 일반화되어야 그것을 함축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자 하는 게 나오지. 아무 개념도 없는데 그냥 새로운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내용에서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올 때는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그 함축성에 대해서 사회가 여러 의미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 탁 모은단 말이죠. 국가 역사 정체성도 그렇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나 또 교회됨에서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연결하는 이런 어떤 언어적인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그 단어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그 위치가 있으므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위치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만물 위에란 말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한편으로는 교회는 내 인간 자체가 내가 어떻게 출생했다. 내가 어디로부터 출생했다. 개인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는 부분을요. 교회는 분명히 이걸 제시를 하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죠. 답을 제시한다.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내용을요, 교회는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창세기 2장 1절에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아직 없을 때에,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있게 되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고 교회가요 이걸 조명하는. 그러면 그 아무도 없을 때에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의 어마어마한 70억의 인구가 있고 그동안에도 70억 인구가 언젠가는 죽어갔고 지금도 70억 인구가 죽어가면서 또 다른 70억 인구가 세대를 거쳐서 연대를 거쳐서 또 형성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또 흐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아무도 없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보면서 지금은 70억 인구가 죽어가는 시간에 또 이어지는 시간에 또 앞으로도 전혀 다른 70억 인구가 존재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다 보는 거죠.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대가 100년 연대를 우리가 두고 본다면 지금부터 막 100년, 50년 연대를 봐도 그래요. 50년. 지금에 있는 그 인구가 70억이다. 그럼 100년 후에 70억이 된다라고 할 때 70억, 지금의 70억하고 70억 자체가 숫자는 똑같아도 사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70억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100년 지나면은 지금 있는 70억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볼 때 창세기 2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지금 현재 70억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를 시대적으로 100년 단위로 적어도 70억이 안 되더라도 뭐 60억이 됐다. 한 100년 후에 또 70억이 되었다. 또 앞으로 또 80억이 되겠다. 뭐 몇십억이 된다 하는 이것을 100년 단위로 예측할 수 있는 그 숫자로 되어지는 분명히 없었는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2012년 현재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처음 사람이 있을 때는 지구 전체를 두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다 하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속에서 두 사람이 주어지는 그 환경이 단순히 그거는 뭐 국가 경계라든지 안 그러면 뭐 지구라든지 또 은하계가 뭐 어느 정도 은하계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범위 안에서 있던 두 사람이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현재적으로 볼 때 2012년을 볼 때 인류사는 두 사람에서 걸쳐서 70억이 될 때까지의 인류사 전체를 봐서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네 땅, 내 땅,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지나오다가 2012년 이르러서 국가라고 하는 경계를 두는 작인지라는 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존재되는지 거기서 지나오다가 국가라고 하는 이 경계를 새삼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국가 경계가 없었는데 국가라고 하는 경계를 우리는요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만 현재는 살아갈 수 있다. 왜? 각 나라 각 국가에 한 사람이 존재되어지면은 그 국가에는 반드시 그 국가와 연결되어지는 주민등록번호, 무슨 시민권, 그 국가에서의 활동하는 데에서 전혀 제한성이 없는 얼마든지 이 국가 안에서는 주어지는 활동 자체가 보장이 되는 그 내용을요 국가라고 하는 단위와 개인의 출생과 더불어서 반드시 연결하잖아요. 연결해서 그 국가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한 사람의 출생을 통해서 보장하고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또 교회에서 볼 적에는 70억 인구의 출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어짐, 창조하심,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 교회는 국가는 국가대로 그 사람이 참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출생되어지는 어떤
생리라 그러나 그런 거는 뭐 부모가 있으니까 출현되어지는 자녀, 거기서 주어질 때 아이디가 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데 생자백에는요 여러 가지 또 절차를 통해서 부모의 흔적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아이디를 주어진단 말이죠.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 국가 단위를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의 생명체로 우리가 교회는 또 정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체성을 교회는 그래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출생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국가 단위에 주어지는 정체성에 대한 내용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 주어지는 정체성, 그걸 개인이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본인들이 막 어릴 때 내용처럼 어려서 좀 더 자라면 또 다르겠지만 어릴 때 부모한테서 태어날 때 젖먹이 있는 애가 뭐 국가로부터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뭐 젖만 먹고 자고 뭐 먹는 거 먹고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사춘기 지나서 직장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국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속에서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없을 때 국가라는 단위가 지금 형성되어지는 2012년 때에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 누가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누가 그러면 이렇게 고려해야 될,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어떤 국가에 대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런 때에 분명히 하나의 조직으로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이 국가에 대한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유엔이라는 것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단위, 경계를 형성하는데 나름대로의 지금 하나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은 일단 유엔에 등재되어야 그것 자체 자기들의 국가에 대한 그 인식을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하고도 소통되어지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유엔의 경제에 대한 인정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절차거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제도가 국가 전 인류 사이에서 형성되어진 이때에 이거하고 발 맞춘 거죠. 발 맞추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 비로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인식이 안 돼 있으면, 국가라는 개념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돼서 좀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태여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과거 2012년 이전에 있는 과거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형성되어져서 또한 교회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내용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지금, 그러면 앞으로 국가 역사 정체성이 보편화되어진 하나의 언어가 되어질 때는 여긴 축약된 언어가 다른 언어로 간단하게 이런 긴 이야기를 단어가 3가지에 들어있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세월을 지나면서 전 인류는요, 사실은 성탄절이라는 이 내용을 2000년 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전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그때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는 성탄절을 모르고 우리가 산다. 어느 인류가, 어느 그 좀 곳곳에 산골짜기 떨어 있고 깊은 있는 것이라도 성탄절을 모르고 성탄절에 대한 영향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산다 그러면요, 관심을 가져서 성탄절 알려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양 없는 사람이 없다. 국가라고 하는 이 경제가 결정이 된 지금에는 이런 현재 제도가 유엔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받아들이는 어떤 기구가 되어지고 제도가 있는 이상에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나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떤 나라든지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 개념은요 반드시 필요한 어떤 단어가 되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전 인류는 공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단어만 주어진다고 해서 야 그거 전혀 국가를 운영하고 참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또 국민들이 그 속에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영향 없는 단어라면요 교회가 구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적에 또 앞으로 개개인 국가가 그 국가에 있는 소속인 국민들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또 내가 소속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내 개인이 반응해야 되느냐 이걸 할 때 기준이라고 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게 되어지는 기준 이건요 반드시 짚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있는 각 국가마다 그 국가 속에 있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데 역사 자체를 가지고 이제는 각 나라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는요 하나의 모델적인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모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이 모델적인 나라에서의 국가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이 그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타당하다. 그거 정당하다. 국가 역사 정체성한테 정당하다 그럴 적에는 이거는 각 나라에게 즉 대한민국에 있는 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각 나라에게 있는 사건 속에 역사 속에 그런 요소가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할 때 역사라고 하는 그 받아들인 사건 자체에 그 내용을 각 나라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또 목적 이런 것 자체가 부합될 내용 우리나라도 그 가능한데 우리도 그런 요소가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나타냈던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앞으로 지향을 할 수 있는 목표적인 요소도 가능하다는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나름대로 국가라는 단위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내용이나 정책이라는 내용이나 안 그러면 정국이라든지 정부라든지 하는 이런 다스리는 계층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그게 따라오는 국민들의 반응 분명히 하나는 조직체고 하나는 그 대상되어지는 결국은 대상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요 다스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는 내용보다도 사실은 그 국민들 전체가 받아들이는 국민들 개개인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 국가 안에서 다스리는 자와 그 국가에서 참 다스림을 받는 나름대로 국민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자체가 서로가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 어느 한 계층을 딱 잘라갖고 야 이렇게 통치해 이렇게 정책을 펴 또 국민들 하나를 또 나눠갖고 이럴 때만 따라야 되고 이거는 따르지 마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계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대상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계층을 같이 본다는 것은 그 국가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항이나 뭐 경제적인 활동이나 뭐 정치적인 내용이나 교육적인 내용이나 이 모든 것 자체가요 이 안에 다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 전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보는 흐름에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형성될 때까지 어떤 그 영향, 뭐 다스리는 자나 또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던 여러 가지 책들, 하나의 책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국가라고 하는 이 체제를 개인이 정부는 정부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부분 또 정치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뭐 경제도 역시 그 안에 다 수용해서 하는 말이고 국가가 나아가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요 길 자체가 바른 방향이겠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빼고 그 단어를 빼고 어떤 단어 하나에 국민들은 국민대로 그 정치한 사람 정치한 사람대로 통합되어져서 요 단어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추고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가 그 단어를 하나로 뽑는다 그러면요 그거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가 전부 다 수렴하고 있는 요것이라고 딱 말은 못하지만 요 개념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민주주의란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야 우리도 민주주의 하고 있다. 그것이 민주정치다. 그 민주경제다. 경제민주다.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나 지배당하는 자나 지배를 가면 좀 멀은데 이 참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정말하면 다스리려고 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서 따라가면서 또다시 이 순환되어지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국민이고 다스리는 자는 정치한 사람이다. 이 개념에서 또 이 개념 어울린단 말이야. 어떤 데서는 국민이 다스리는데 정치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손발이 되어지고 일을 하는 국민들의 종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이 개념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어느 것을 갖고 어떻게 설명하는 보다는 하나의 단어 속에서 전 인류가 통일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개념이 요런 내용이 흐름에서 이거는 민주다. 요런 내용에서 이거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데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또 그러면 민주주의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들어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경계하는 유엔을 통해서 나타나는 국가라고 하는 경계를 주어지는 이 제도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제도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국가의 어떤 위치나 통치하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어떤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건 민주다,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지 하는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민주라는 연결하고 요 내용하고 우리가 또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 그러면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국가 경계를 결정하는 이 내용을 그냥 마냥 그냥 허락하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요 어떤 여기에 하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 구태여 민주라는 단어를 해서 국가가 경계가 되어 있는데 뭘 놓고 새삼스럽게 또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또 다르게 하면은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그럴 적에는요 역사 전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민주라고 하는 단어가 인류의 전체에서 지금 공용어로 가장 보편적인 언어가 된 것이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점에서 민주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 전에 인류가 처음부터 그럼 민주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 부분을요 교회는 반드시 지적을 해놓고 여기에서도 답을 왜 그러면 민주란 말을 지금 쓰게 됐고 앞으로 민주란 말이 과거에는 안 쓴 것 같으면은 지금 쓰는 민주란 단위가 앞으로 변형돼서 어떻게 쓸 것인가 요 내용까지요 분명히 교회는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요걸 모르죠. 그냥 국가 경계라는 그 속에서만 유엔에서 결정한 그것만 가지고 또 국가 경제가 막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히 두고도
그냥 그렇게 빠지면 국가 경계가 달라지면 돌아다니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뭐 어쩔 수 없는 내용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변화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막 변화되어져서 국가 경계가 바뀌는 그런 내용이 주어질 때는요, 그거는 절대 민주라는 단어 가지고는 그 적용하지 못하는 민주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교회는요, 언급을 해야 될 수 있는, 언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단어로서 사람들에게 통치자와 이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이 벽을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속에는 갭이 있든지, 어떤 그 속에는 어떤 교감이 있든지, 안 그러면 그 전체를 갖고 표현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든지, 이런 인류 역사가 있은 것에 비하면 지금은 민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이 민주라는 단어가 계속 가야 되는가? 이 민주에 대해서 한계점은 뭐고, 이 맥은 뭐고, 맹점은 뭐고, 이런 것도요, 교회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교회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그걸요, 우리가 돈독히 해야 되는, 또 교회가 가져야 될 나름대로 어떤 힘이죠, 힘. 갖춰야 될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2019년, 2012년, 공식적인 2012년을 볼 때요, 대한민국이 모델로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정권적으로 이야기하면, 정권적으로 이야기하는 남북의, 남쪽의 정권, 북쪽의 정권,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고, 또 정부라고 하는 대한민국 안에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도 이것 자체에서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이것이 NS극으로 자석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이런 것을 가름하는 것으로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인류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가 주어지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받침이 되어지는 분명한 잣대가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역사 정체성을 말할 때 첫 번째 내딛는 걸음에서 3.1운동의 위치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어떤 나름대로 이념이면 이념, 안 그러면 참 정치의 힘이라면 힘, 그리고 국가의 역사 전체를 하나의 가늠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치가 3.1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3.1운동 100주년을 지나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필수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어떤 몸부림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몸부림을 끝나지 아니하고 전 인류의 몸부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